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가철이죠, 그죠? 휴가들 많이 가신 것 같은데 자, 원래 이제 매년 휴가철 여름 휴가철 때가 되면 증시가 이제 막 좀 하락이 나오고 막 그런 경우도 좀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5월달, 6월달 특히 6월달이죠. 6월달하고 7월 초에 미국의 이제 자이언트 금리 인상, 그죠? 자이언트 스텝, 뭐 그게 이제 6월달에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시장에 충격을 줘서 원래 여름에 좀 바닥을 찍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빨리 찍었죠. 6월달에.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휴가 가신 분들 많으실 텐데 한번 잘 갔다 오시고 휴가 중인 분들도 지금 계실 것 같기도 한데 휴가 때 아무튼 잘 보내세요. 일단 주식시장은 이제 급락이 6월 말 7월 초에 나오고 지금은 이제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들이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좀 다행이에요. 일단은 오늘은 이제 저녁 방송 주제가 아무래도 어젯밤에 이제 미국이 그죠?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0.75%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종목들 어떻게 회복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쭉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종목들 몇 개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렇게 보죠. 일단은 이제 환율도 오늘 좀 봐야 돼요. 환율 뉴스 체크 좀 해드릴 건데 쭉 보시죠. 일단은 자, 어제 축구는 졌죠. 어제 축구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제 보니까 3대 0으로 진 것 같은데 그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제 실망 많이 하셨겠어요. 일본한테 또 이렇게 크게 지면은 속상하시죠, 그죠? 일단 이제 오늘은 일단은 지수부터 잠깐 보죠. 아마 여기 저녁 방송 때 천천히 들어오실 거예요. 자, 일단 이거부터 보죠. 차트를 봅시다. 여기 화면 잘 보이시고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요즘에 시장이 차분하죠, 그죠? 차분해요. 뭔가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되게 막 시끄럽고 부선스럽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전에 그죠? 지금은 차분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조용해요. 옛날에 이제 어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유명한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이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뭐냐면 돌멩이님도 시방님도 어서 오시고 예전에 유명했던 분인데 성함은 제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귀에 난청이 좀 있으셨나봐요. 난청. 그래서 귀가 너무 아팠대요. 그러니까 난청이 심해가지고 그 소리가 평상시에 너무 이렇게 들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사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치료가 아예 안 됐는데 어느 날 그러다가 그냥 귀가 아예 먹어버렸대요. 그랬더니 너무 편하더래요. 그 난청이 안 들리니까 그렇게 편하더래요. 그냥 일순간 모든 게 고요해지면서 너무너무 편해졌다는 얘기를 했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뭐 별의별 소리, 뭐 비관론자들, 그 다음에 뭐 힘들어서 울부짖는 사람들, 막 손실 나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는 사람들 막 되게 시끄러웠거든요. 진짜 정말 시끄러웠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죠? 진짜 속 시끄러우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냥 금리 인상 미국이 딱 0.75%딱 하고 나니까 그냥 세상 조용해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냥 조용해요. 비관론자들은 당연히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을 거고 폭락 나온다고 했는데 폭락 안 나오고 오히려 더 잘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4% 폭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해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래서 마치 이제 그런 느낌이 지금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편안하게 좀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무식한 사람들이 말 많고 시끄러워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자기 주장이 자기 고집이 뚜렷한 거는 장인 정신이지만 그죠? 잘 모르면서 고집 부리는 거는 그거는 장인 정신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그죠? 그건 아니죠. 근데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면 코스피 지수는 0.8%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0.3%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코스피가 좀 더 괜찮았습니다. 잘 보시면 코스피가 오늘 이렇게 끝났거든요. 캔들이 어때요? 굉장히 작죠? 아주 정말 작아요. 뭐 미니멀하다 그러나요? 아무튼 굉장히 작아요. 변동성이 없어요. 변동성이 없고
코스닥도 그냥 시초가 대비 조금 하락해서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끝났는데 여기도 몸통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캔들이 그렇죠, 다 그래요. 안 커요. 이 얘기 한번 했었죠, 그죠? 앞에서 캔들이 굉장히 이제 좀 컸었는데 지금은 조용해요. 오히려 미국이 금리 인상 뭐 앞두고 뭐라 했는데 결국에는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죠? 네. 어젯밤에 미국이 이제 그 금리 인상을 0.75% 했습니다. 예상대로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만큼 했죠, 그죠? 최근에 3일 동안 뭐 미국이 뭐 기업들 실적이 안 좋네, 마네 막 이러면서 좀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나스닥 지수가. 이 얘기도 먼저 해드렸잖아요. 여기에 걸리는 자리다, 기술적으로 걸리는 자리라서 살짝 하락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라, 그죠? 네. 그러니까 살짝 하락할 때 이제 이유가 뭐였냐면 뭐 미국의 그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게 뭐 우려가 된다 뭐 이래갖고 막 이제 호들갑을 떨면서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빠진 게 아니라 그냥 떨어질 자리예요, 살짝. 네. 걸리는 자리라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딱 했는데 어제 장 초반부터 강세였고요. 그리고 끝날 때는 4% 급등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요즘에 나스닥 지수 강조를 많이 하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애플, 네, 애플을 보시면 저번에 선 거놓고 쭉 설명했었죠, 그죠? 네. 어제 몇 %입니까? 어제 장대 항목 나왔는데 어제 3.4%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것도 어제 6% 급등했고, 테슬라 있죠? 뭐 테슬라 이런 것들도 어제 급등 많이 했고요. 어제 7%인가? 6%군요. 6% 급등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 지금 잘 올라오고 있어요. 떨어지거나 그런 거 없고.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확실히 아니고, 경기가 둔화되는 건 맞아요. 그죠? 왜 둔화가 되냐면 금리 인상을 그렇게 급격하게 몇 번 하면요, 갑자기 이제 그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경기가 살짝 둔화되는 건 맞지만, 그죠? 네. 물가가 너무 올라와서 경제가 망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지수는 멋있게 또 4% 이상 올라왔고 잘 끝났습니다. 네. 큰 변동성 없이.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걸 보세요. 독일 증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독일 증시. 왜 독일 증시를 지금 보여드리냐면 이거 보세요. 요즘에 독일 시끄럽죠.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가스관 장근해 만에 막 그러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조금 잠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 앞두고 있었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최근에 한 2주 정도 독일 증시를 보시면 되게 조용했어요. 캔들이 여기도 작죠, 그죠? 그 뭐냐면 변동성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차분하게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우리나라 비관론자들이 그렇게 세상 시끄러웠던 거예요. 끝났다, 망한다, 난리지기면서. 여기 독일도 저점이 어디냐면 7월 5일이에요. 우리나라도 7월 4일하고 5일 사이에 개인들이 엄청나게 털렸거든요. 네. 여기라고요, 여기도. 그러니까 지금 한 20일 지나서 보니까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손절하고 이상한 얘기 했던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거죠. 네. 별일 안 일어나죠, 그죠? 네. 앞에서 이제 6월 달에 이제 미국이 0.75% 금리에서 인상했을 때 그때처럼 또 떨어질까봐 지레 겁먹었던 거예요. 개인들이 이제 실수하는 게 뭔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개인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종목에서 지수도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 종목에서 어떤 실수하냐면 물리는 사람들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더 갈까봐 어떤 특정한 주식이 있는데 그게 더 갈까봐 샀다가 물리는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아니면 이제 수익이 났는데 더 갈까봐 안 팔아서 끌려 내려오거나. 맞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안 그래요? 경험들 다 있으시죠? 수익을 못 챙기거나 아니면 물리는 사람들의 대부분 이유가 뭐냐면 더 갈까봐. 네, 그래서 그래요. 예를 들면 뭐 한인사료 같은 거 보면 되잖아요. 공감 가시면 찍으시고 공감 안 가는데 안 찍으셔도 돼요. 네. 한인사료 같은 거 봅시다.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줄줄줄줄 흘러내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이걸 왜 샀겠어요? 더 갈까봐. 사람들이 여기서 이거 수익 난 사람들이 좀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서 왜 안 팔았을까봐요? 왜 안 팔았을까요? 더 갈까봐. 그래서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난 거 못 챙기고 손실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건 물리는 거고, 이 물리는 거의 반대말은 손절하는 거죠. 손절하는 사람은 왜 손절할까요? 더 떨어질까봐. 네. 아니 되게 쉬워요. 네. 더 떨어질까봐. 교도소 가는 사람 대부분 돈 때문에 가요. 돈 때문에 싸웠든 뭐 누구를 죽였든 누구를 때렸든 누구를 아니면 속였든 뭘 훔쳤든 돈 때문에, 거의 돈 때문에 가는 거예요. 거의 똑같다니. 여기도 똑같아요. 물리는 사람 그리고 손절하는 사람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물릴 때는 이제 더 갈까봐, 그 다음에 이제 손절할 때는 더 떨어질까봐. 이번에는 이제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었으니까 이제 더 떨어질까봐, 손실 더 날까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까봐, 그래서 더 걸릴까봐, 더 손해날까봐, 그래서 손절하는 거예요. 지수 쳐다보면서. 요번에 비관론자들이 천벌받을 짓 한 거예요, 이번에. 왜냐면 개인들한테 그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잠깐만요. 네. 지수를 놓고 얘기해줘. 여기에서 건드릴 때고 있어. 네. 그랬던 거. 어제 그 왜 신용 물량 보여드렸잖아요. 신용. 네. 7월 초에는 반대 매매가 아니라 무서워서 잘린 거라고. 네. 더 떨어질까봐 그랬던 거예요. 근데 더 안 떨어졌죠, 그죠? 항상 뭘 보셔야 되냐면 뭐 차트 분석도 잘하시면 좋아요, 그죠? 네. 계좌 관리도 잘하시면 좋고. 근데 항상 뭘 보셔야 되냐면 내 것만 보지 말고 옆에 사람 뭐 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옆에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아니면 그 욕심에 가득 차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번에 여기서 이게 더 떨어질까봐, 더 떨어질까봐 주식을 손절도 하고 아니면 현금을 많이 들고 있었죠. 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사람들이 조정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조정 아니면 폭락에 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절대로 폭락 안 나와요. 제가 절대로 반드시란 말을 잘 안 쓰거든요. 네. 주식하면서 그런 말을 자주 쓰면은 그거는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반드시 이제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이럴 때는 써요. 네. 개인들이 조정에 대비하잖아요. 절대로 조정 안 해요. 올 것도 안 온다니까요. 와야 되는 조정도 비껴가요. 네, 그 정도예요. 이번에 개인들이 폭락과 조정에 엄청나게 더 떨어질까봐 그거에 엄청나게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나스닥이 올라온 거예요. 나스닥이 뭐 연준 의장의 말에 뭐 감동받아서 올라왔다 그런 식으로 막 글을 써놨던데 그거 아니에요. 어제 낮에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는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전에 하루 전에 어제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라이브 회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미국 증시가 확 올라가야 되는 게 맞다. 근데 이런 말을 요즘에 잘 못하겠다. 왜 못하냐면 하도 뉴스에서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괜히 좀 이런 얘기를 좀 세게 했다가 오히려 또 헷갈리게 해드릴까봐 말을 못하겠다. 근데 미국 증시는 지금 나스닥은 올라가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실제로는 어젯밤에 뭐 4%까지 쭉 올라가더라고요. 애플 저런 주가도 올라가고 애플 얘기 많이 했죠. 앞으로 보시라고 저거 중요하다고.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여기에서 개인들이 폭락이나 그런 거에 대비했기 때문에 증시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올라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확실한 건 뭐냐면 미국이 올해 금리 인상 3번 남았거든요. 3번 남았는데 그 3번 금리 인상 다 할 때까지 개인들은 벌벌 떨 거예요. 이 정도로 신용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고 차트를 다 망가뜨리면서 폭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은 개미들, 그 개미들이 주식을 다시 사고 싶어지는 그 기간이요. 아무리 짧아도 3개월이고요. 보통 6개월 걸려요. 즉 6개월 정도 지나야 개인들이 주식을 다시 사러 들어와요. 6개월 동안 주식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6개월, 짧게는 3개월에서 보통 6개월까지 주식을 안 사고 그러고 있느냐? 한번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완전히 이제 털리진 않고 살아남긴 했지만 손해는 받겠죠. 살아남긴 했는데 두려워서 못 들어와요. 그게 통상 6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6월 말 7월 초에 한 방 맞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첫눈 올 때나 첫눈이 보통 11월에 빠르면 11월 달에 오죠. 11월이나 12월쯤에 주식을 사러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쯤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3번 남았거든요. 올해 3번 남았는데 그거 다 확인하고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손절한 사람들 겁에 질려서 그런 거라고. 네, 속된 말로 쫄아서 그런 거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금 0. 오늘 요번에 7.5% 금리 인상을 해서 2.25에서 2.5%로 금리를 올렸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금리 인상하면 우리나라랑 뭐 금리가 역전이 돼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뉴스 나올 거라고 했죠. 그런 얘기. 네. 우리나라보다 미국 금리가 높아서 뭐 금리 역전이 돼가지고 뭐라고요? 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거라고 그런 얘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이제 살면서 6.25 전쟁 이후에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금리 역전이 됐던 적이 있긴 있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외국인 자금이 좀 나간 적도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들어온 적도 있어요. 근데 그냥 어디서 그냥 주워 들은 거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금리 때문에 외국인이 빠져나간다고. 근데 원달러 환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외국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주식하는 외국인은요, 금리보다는 뭘 우선시하냐면 환율을 더 우선시해요. 왜냐하면 환차익, 환차손에 더 민감하거든요. 근데 지금 환율이 1,300원 위로 올라와 있죠. 그죠? 네. 1,300원 위로 올라와 있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폭락해 있고 원화 약세니까 달러 강세, 원화 약세잖아요. 그러면 달러를 갖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예요. 1달러에 1,200원일 때보다 1,300원일 때, 그죠? 네, 더 주식을 더 많이, 한국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오히려 금리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주식은 폭락해 있고 별로 반등도 안 나왔고 환율은 붕 떠 있고 어때요? 싸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 자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들어온다니까요. 실제로. 우리 낮에 회원들한테 보셨구나. 그 외국인이 그 대형주를 더 샀어요. 환율이 올라왔을 때 전체로 보면 외국인이 주식을 줄인 걸로 돼 있지만 코스피 시가총액 50인가 100위 안에 있죠. 네. 그 안에 있는 대형주들은 오히려 외국인 지분율 늘어난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샀다니까요. 네. 근데 그냥 그런 얘기는 아무리 해줘도 듣지도 않고 아니래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금리 역전 것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가 또 미국이랑 또 금리를 또 맞추려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에 빚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망한다. 항상 그런 논리더라고요. 네. 망하지 않게 정부에서 정책을 내요. 요번에 그 정부에서 보니까 뭐 그 비트코인이나 그런 거 하다가 영끌하다가 한 사람들 뭐 빚 갚아주고 뭐 빚 탕감해주고 그런 거 때문에 말 많았죠. 요번에 자영업자 코로나 때문에 확실하게 코로나 때문에 뭐 된 게 맞으면 뭐 굉장히 많이 뭐 탕감해주고 뭐 그런 거 있죠, 그죠? 네. 그게 뭐를 해주더라고 해서 왜 도덕적 해이 그걸 불러오는 거 맞는데 네? 저도 그거 반대하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까지 그런 정책을 펼치냐겠냐 이거 왜냐고요. 요거도 먹으면서 왜 그러겠어요. 안 그랬다가 보니까 내려앉게 생겼거든요. 빚 때문에. 응?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 다음에 또 합시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 이자 이것 때문에 지금 막 그러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원달러 환율이 지금 붕 떠 있잖아요. 그럼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요. 우리나라 주식 사기가 좋기 때문에. 이 얘기 앞에서 한번 해드렸잖아요. 그때 중국 주식 얘기할 때, 그죠? 네. 근데 그 얘기는 모르는 거라 그거는. 그 사람들이 비언론자들이 그걸 왜 모르냐면 본인들이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해외 주식을 할 때 환차익이나 환차손을 생각하면서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셨으면 7만원 찍으시고 이거 이해되세요? 이건 꼭 찍어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이거? 네. 어려운 건 아니에요. 본인들이 안 해봐서 그런다니까. 네. 비관론자들이 그릇이 작아요. 네.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이제 주관적이고 그릇이 작기 때문에 경험들도 별로 없고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강아지도 왜 아기 때 왜 사회성 기른다고 막 그 강아지들하고 막 놀게 만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살으라고. 그죠? 하물며 개도 그러는데 주식하는 사람들이 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속된 말로 이제 그죠? 네, 그렇다는 거예요. 욕한 거예요 지금. 개보다도 못하다고 지금. 비건너자들이 되게 센 욕이죠, 그죠? 네.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자 환율을 봅시다. 네. 오늘은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나서 전 세계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거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독일처럼 호들갑을 안 떨었어요. 그냥 점잖이 있었어요. 일본 보실래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어요. 우리나라 개인들 그 비관론자들하고 개인들만 저기 뭐 폭락에 대비하고 있었지 다른 나라들은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 계속 들으시면은 아마 뚜껑 열리실 수도 있어요. 아 우리만 그랬네 이러면서 보세요. 네. 이걸로 보죠. 그 원달러 환율이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 1.3% 급락했거든요. 네. 이 정도는 급락입니다. 이게 외국인이 나가는 겁니까? 어? 외국인이 나가는 거면 폭등해야지 오늘 원달러 환율이 폭등이 아니라 폭락했어요. 이거 폭락이에요. 1.3%밖에 안 떨어졌는데 이거 폭락이에요. 환율은 그렇게 크게 안 움직이는데 이 정도는 폭락이에요. 이게 외국인이 나가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그 채권 잘 모르실 텐데 채권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채권 금리라는 것이 10년물짜리 네. 이게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입니다. 근데 고점이 언제예요? 6월 14일이죠. 그리고 보시면 지금 2.78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점 대비 이렇게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 특히 6월달부터 뭐 금리를 올릴 때마다 뭐 아파트 전세 대출 받으신 분들 뭐 한 달에 이자가 얼마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기사가 계속 나왔죠. 예?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엄청나게 나오고 나서부터 어디 아울렛이나 하다못해 저기 캠핑장 있죠. 캠핑장 제가 어젯밤에 밤 12시 넘어서 옛날에 한번 지나가다 본 캠핑장이 하나 있길래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들어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거기 한번 여름 성수기 때 8월 초에 예약 한번 해봤습니다. 예약한 사람이 거의 없더군요. 텅 비었어요. 작년에는 예약 불가 텅 비었어요. 지금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특히 5월달도 그랬는데 여기 6월달부터 6월달부터 막 맨날 그런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6월달 7월달 내내 금리 올라갈 때마다 뭐 이자 비용 얼마씩 해갖고 막 힘들다고 막 그러니까 소비심을 완전히 이제 위축을 시켜놨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뉴스만 보면은 막 금리 막 계속 올리고 막 미국도 계속 올리고 막 우리나라도 계속 올려서 되게 힘들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됐냐면 머릿속이 아 금리 인상 계속 되겠구나. 앞으로 더 힘들어지겠구나. 그래 허리띠를 졸라매자. 여보 당신 용돈 줄여드려야겠어요. 줄여야겠어요. 그러면서 본인 용돈 안 줄이고 그죠? 네, 와이프나 아니면 이제 신랑 용돈을 확 줄여버리는 거죠. 보통 신랑 용돈을 줄이시죠. 네. 외식을 줄여야 되겠어요. 닭값이 너무 비싸요. 이러면서 네. 치킨을 안 드시면 건강해집니다. 치킨을 줄이시는 거는 네, 잘하시는 거예요. 네. 어쩌다 보면 그 치킨 어쩌다 보면 먹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요즘에 뭐 치킨 너무 비싸다 안 사 먹는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막 그러면서 막 그런 말이 막 시끄러웠잖아요, 그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언론에서 뉴스에서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뉴스만 보면 결론이 뭐냐면 우리나라 뉴스만 보면 금리가 앞으로 엄청나게 오를 것 같잖아요. 그쵸?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의 그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은 6월 달에 고점 찍고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미국이 7월 달에 0.75% 금리 인상할 게 거의 기정사실화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뭔 뜻이겠어요? 인플레이션이 둔화돼서 앞으로 연준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지 않을 거라는 걸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쪽에 채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직감을 하고 더 이상 그 기대 심리가 이제 둔화가 되니까 이게 하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금리가 앞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서 우리 죽겠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쪽은 벌써 한 달 전부터 이렇게 꺾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달 동안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인플레이션 둔화됐다. 환율, 그 다음에 뭐 달러 인덱스, 채권, 그죠? 뭐 원자 제가 쭉 보여드리면서 계속 그 얘기 드렸던 거예요. 증시 폭락 안 나온다고. 비관론자들이 잘못됐다고. 그 사람들은 TV에서 나오는 뉴스만 보고서 얘기해 준 사람이고 전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알고 있는 지식을 좀 풀어드릴 테니까 보셔라. 요지가 뭐였냐면 인플레이션 둔화됐다. 금리 인상을 당분간 좀 더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 금리 인상도 이제 둔화되기 때문에 그럼 다시 자리 잡고 낙폭과대 심했던 종목들은 올라오게 된다. 손절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버티는 거다.
차라리 손절할까 말까 그 마음고생하면서 생각할 시간에 내가 어디 가서 단돈 1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가져올 수 있을까? 차라리 그 생각을 해보셔라. 그게 더 낫다.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채권 금리를 보면 어때요? 네, 둔화되고 있었잖아요. 이미 인플레이션 그 둔화된다는 걸 이쪽에서는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공짜 HTS에서 공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둔화되고 있구나. 그리고 달러가 올라가면서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주요 원자재, 특히 국제유가 같은 게 눌렸구나. 부득이하게 그래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거구나. 그리고 미국의 그 재무장관이 아시아 이렇게 일본, 우리나라 들려서 쭉 갔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달러가 안 올라가요. 아세요? 달러가 안 올라간다 그다음부터. 근데 일본 재무장이나 우리나라 우리나라 저기 대통령하고 그 경제부 총리도 그 사람 만나서 그랬어요. 환율 얘기를 했거든요. 보통은 미국이 우리나라나 일본에 와서 경고를 하고 갔어요. 환율 갖고 장난치지 마 이러면서. 근데 거꾸로 그 재무장관이 우리나라에 왔고 우리 쪽에서 환율이 걱정입니다. 그랬다니까요. 이거 아셔야 돼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미국에서 환율 갖고 장난쳐가지고 당신네 돈 벌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막 경고했다고요. 근데 거꾸로 우리 쪽에서 환율이 막 올라가는데 우리 쪽에서 일본 쪽에서 거꾸로 환율이 너무 올라서 걱정이에요. 이랬다니까요. 이해 가세요? 네, 거꾸로 그랬다니까요. 미국이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그 환율 때문에 막 일본이 돈 많이 벌고 그러니까 미국이 한테 때렸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거꾸로 그랬다니까요. 거꾸로. 아무튼 채권금리 요거 이해되신 분들 7번 한번 찍어보실래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인플레이션 둔화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는 언론에서 호들갑 떨어갖고 개인들이 그렇게 마음고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 더 얘기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셔서 그래요. 이 10년물과 보시면 이게 여기서 이제 고점을 찍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고점을 찍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 시장은 거꾸로 떨어졌거든요. 이해가세요? 그럼 여기서 고점을 찍으면 주식 시장은 바닥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쵸? 맞잖아요. 그죠? 예? 바닥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이게 고점을 찍고 쭉 내려올 때 언론에서 뭐라고 하면서 속였는 줄 아세요? 미국의 아마 이런 뉴스 기억나실 거예요.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습니다. 이거는 경기 불황의 신호입니다. 죄송합니다. 욕 좀 잠깐 할게요. 개소리입니다. 개소리라니까요. 네. 그게 뭔 소리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2년짜리 적금 들고 10년짜리 적금을 들었어요. 네? 오늘은 좀 공부하시는 날이에요. 중요한 얘기 하는데 오늘 평소보다 덜 들어왔네. 확실하게 휴가들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이게 2년물하고 10년짜리, 2년짜리, 10년짜리 적금이 있어요. 그럼 어디에 이자를 많이 줘요? 당연히 10년짜리 이자를 더 많이 주죠. 2년 든 거보다 10년 든 거에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금리도 그래야 되는 건데 이 금리가 이자니까. 근데 10년짜리 금리 이자보다 이게 더 높은 거예요.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됐다 그 소리거든요. 이거는 경제 불황의 신호다. 개소리 했다니까 그때. 그러면서 그게 언제예요? 6월 말. 그 다음에 7월 초에 국제유가 살짝,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요거요. 여기서 8% 빠졌다고. 호들갑을 떨고 막 그냥. 더 이상 안 떨어지잖아요. 그 난리지겨갖고 그때 개인들이 손절하고 막 비관론자들 거품 물고 막 공격하고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때. 그게 뭐냐면은요. 사람들이 되게 언론에 속아서 호들갑을 떨었는데 잘 보면 국제유가 조용해요. 조용해요. 달러 인덱스 고점 찍고 살짝 눌려요. 그러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도 안정이 쫙 되고 이 타이밍에 맞춰서 정부에서 공매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말이 나오죠.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방안을 어쩌고저쩌고 막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냥 주식시장 바닥 잡아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공매도 금지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 할 것처럼 막 이렇게 액션을 취하죠, 그죠? 네. 구두 경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채권 가격 바닥 찍고 올라오잖아요.
나스닥도 똑같이 나스닥 바닥이 채권 가격 바닥이랑 똑같거든요. 네.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채권 금리는 떨어지고 환율 안정되고 국제유가 안정적고, 그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느 정도 이제 약간 마무리가 좀 돼가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얘기 다음에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막 우리나라에서 난리를 지겼는데 전 세계에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유독 언론에 개인들이 많이 속아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이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가시던 길 쭉 가면 돼요. 근데 막상 금리 인상해도 미국 폭등 나오고 전 세계 증시 아무런 반응 별로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올라갈 주식 올라가고 있고. 네. 그러나 일반 개인들은 올해 미국 금리 인상이 3번 남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계속 그때마다 또 걱정하고 신경 쓸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첫눈 내리겠죠. 지금은 너무너무 덥죠. 조금 있으면 이제 가을 되고 겨울 될 텐데 그때 겨울쯤 돼야 그때쯤 들어올 거예요. 조정 끝났다고. 그 사람들이 조정이 끝났다고 하는 타이밍은 어딘 줄 아세요? 나스닥 있잖아요. 정고점이 여기잖아요. 16,000. 그 사람들이 언제 사냐면 나스닥이 이만큼 올라갈 때 조정이 끝났다 이러면서 여기서 들어와요. 미안하지만 조정은 여기서 끝난 거겠죠.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1번 찍어주시고. 네. 그렇지 않나요? 조정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그래요. 조정 끝났다고 환장하는 거예요. 거기서 들어와서 이제 주식을 못 사겠어요. 돈을 못 벌었으니까 빨리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 사겠어요. 네. 이미 많이 오른 거, 더 갈 거, 응? 더 갈 거. 그런 거 이제 그런 거 사는 거예요. 또 몰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평생 그 열심히 땀 흘려서 모으신 돈, 그죠? 그냥 다 날리게 돼요, 이게. 이렇게 주식하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네. 아무튼 요번에 그 굉장히 힘든 장이었는데 잘 견디셨어요. 네, 잘 견디셨어요. 그 요 얘기는 해야 되겠다. 뭐냐면은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해서 기준금리가 2.25에서 2.5거든요. 근데 그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그 이사들이 뭐 중립금리를 3.5%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3.5%. 3.5% 그러니까 지금 2.5%까지 올려놨잖아요. 3.5%까지는 1% 남았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은 앞으로 미국이 3번 남았고 그 회의에서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만약에 0.75%짜리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1 빼기 0.75는 0.25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만약에 또 하잖아요. 다음 금리 인상 그 할 때 그럼 앞으로 0.25%한 번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부총리도 지금 그 소리 합니다. 조금 있으면은 뭐 추석 때쯤 되면은 뭐 물가가 좀 잡힐 거다. 그러니까 물가가 다시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000원짜리가 예를 들어 1,500원이 됐어요. 근데 이게 다시 1,000원으로 돌아온다는 소리가 아니라 1,500원에서 1,600원, 1,700원을 안 가고 약간 꺾이거나 이렇게 횡보할 거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은 급등했다가 급락할 거다 그 소리가 아니고 급등했는데 옆으로 횡보할 거다 그 소리입니다. 그냥 이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거다. 네, 이거. 미국도 그런 얘기 하고 있고 경기 침체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그 무리하게 많이는 더 못할 거예요. 대신에 이거는 현재 관점에서 얘기고 나중에 이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때가 혹시라도 뭐 바뀌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던 길 쭉 가세요.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들은 앞으로 계속 금리 인상할 때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계속 그럴 겁니다. 네. 계속 그래요. 포지션 안 바꿔요. 계속 그대로 가요. 네. 그 사람들 따라가면 돈 못 벌어요. 네. 아무리 그 잡주라도요 들고 있어야 수익이 나는 거예요. 들고 있어야 손실이 회복되고 그죠? 정리가 되는 거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손절하고 현금 들고 뭐 모여가지고 뭐 바닥 잡자 그러는데 환장하겠어요. 바닥 잡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고점 잡아요. 고점에서 산다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요번에 많은 것들을 배우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했던 지금까지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걸 것 같아요. 네. 개인들이 조정이나 폭락에 대비하면 절대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네. 7월 초에 눈치를 챘어요. 신용은 그렇게 줄어들고 그때 비관론자들 막 꾹꾹 참고 있다가 저한테 와서 막 들이댈 때 보면서 완전히 이제 확신이 들었구나. 이제 확신이 드니까 이제 비관론자들이 막 난리를 치는구나. 증시 폭락 나온다고. 근데 그 사람들 내 필명 내가 다 적어놨어요.
유튜브 뭐 여기 채팅창에 글 쓴 사람들 있죠. 근데 다 적어놨어요. 네. 나중에 보려고. 여기서 좀 더 회복되면 내가 한 번씩 내가 한번 연락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 계좌 좀 한번 보자고. 네. 응? 못된 놈들 진짜. 네, 필명 내가 다 적어놨어요. 네네. 자, 일단은 이제 아무튼 저기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얘기 나오면은 신경 앞으로는 덜 쓰셔야 됩니다. 나중에 뭐 상황이 좀 바뀌거나 중요한 또 이슈가 있으면 그때 제가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실 분들은 저 0번 찍어보세요. 0번은 잘 안 찍는데. 자, 아셨죠? 네, 0번을 왜 찍겠어요? 네. 마음 비우고 처음부터 다시 하시라고. 네, 겁내지 마세요. 네. 금리 인상은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은요 여러분들 못 피해요. 인플레이션을 피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주식을 팔아서 조정을 피하자 그 사람들이 되게 어리석었던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피해보겠다는 건데 아니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피해요? 인플레이션을 피하는 방법은 그죠? 네. 좋은 일 많이 하셔갖고 천국 가시거나 아니면 나쁜 일 많이 하셔갖고 지옥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이 현세에서는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대요. 미쳤나봐 진짜. 이거 어떻게 피해요? 아니, 여기서 지금 먹고 사는데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피하냐고요? 네? 인플레이션을 피하겠대요.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못 피해요. 잘 그걸 활용하는 거지. 네? 인플레이션을 피하는 방법은 죽는 수밖에 없어요. 죽어서 저기 좋은 데 가시든가 저 밑으로 가시든가. 네? 인플레이션 피할 생각하지 마세요. 못 피하니까. 네? 주시장 조정이요 못 피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이제 대비할 수는 있는데 크게 이런 거는 못 피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네. 자, 그리고 종목 얘기 좀 해드릴게요. 네. 종목 얘기 좀 해드려야 돼요. 이 얘기를 좀 더 해드리고 싶은데 네, 종목 얘기 좀 합시다. 그 종목들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 우리 회원들 잘 보세요. 특히 우리 회원들 네.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링네트라는 회사 아세요? 링네트가 여기 보시면 옛날에 막 안철수 시스템아주로도 가고 막 그랬던 회사인데요. 옛날에 여기에서 많이 갔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안철수 시스템아주라기보다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게 이제 그 재택근무 관련주 뭐 그런 거였거든요. 네, 재택근무. 네. 코로나 터지고 나서. 네. 아무튼 뭐 이래저래 많이 갔었는데 안철수 테마주로 또 간 적도 있어요. 그 이후에 또 요때 안철수 테마주로 좀 많이 갔었죠. 요 당시에도. 네. 그래서 링네트가 옛날에 안철수 테마주도 되고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는 저기 재택근무 수혜주인데 요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이 박스 안에 갇혀가지고 그죠? 요렇게 살다가 여기라고 해야 되나? 네. 요렇게 하다가 요번에 나가 떨어진 거예요. 링네트 여기 사장님이 그렇게 잘못하신 건 없고요. 사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주주들이 이제 마음이 여리신 분들이 많았나 봐요. 여기서 손절을 때린 바람에 그냥 끌어내려간 거죠. 그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거래를 실으면서 저점은 3,900원, 대충 4,000원이죠. 여긴 6,000원. 그러니까 대충 50%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네요. 반등이 자율 반등이에요. 거래 없이 떨어졌죠. 거래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거래 없이 떨어지면은 거래 없이 이유 없이 떨어졌으면 이유 없이 거래 없이 올라올 거라고.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였던 거예요. 보세요. 떨어질 때 거래 없이 떨어졌잖아요. 올라올 때 거래 없이 올라와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은 이걸 아는데 손절하고 막 힘들어서 그러는 사람들이 이걸 평생 몰라요. 근데 비관론자들 왜 이렇게 싫어하는 줄 아세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다 경험해 보고 비관론자가 됐으면 뭐라 안 해요. 근데 이제 한 번도 그걸 이겨내 본 적이 없는데 말만 많은 거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우리 회원들이랑 경험을 많이 해봤으니까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거래 없이 떨어졌으면 이유 없이 떨어졌으면 이유 없이 거래 없이 올라온다고. 근데 이게 그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네트 만약에 여기서 들고 있던 분이 6,000원대 사신 분이 여기까지 가서 손해가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늘 본전났던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리고 굳이 팔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재택근무 수혜주잖아요. 응? 재택근무.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 전 정권은 이제 뭐 거의 강제로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선거
이제 지고 나서 민주당에서 지고 나서 그 4월 달인가 그때 푼 거 아니에요 이제. 그전에 뭐 학생들도 막 백신 다 맞추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돌변해가지고 뭐다 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권에서는 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강제로 모이지 마 이렇게 아니라 네. 모이지 말아주세요. 자유인데 네. 대규모 모임은 자제를 권고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모이지 마시고 어지간하면 화상으로 원격으로 네. 이렇게 하시는 거를 권고드립니다. 그러잖아요. 네. 오늘 낮에 내가 회원들한테 얘기하려고 못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2년 전에 재택근무하고 그 다음에 원격 수업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 마스크 쓰고 이런 걸 되게 힘들어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안 하면 오히려 요즘에 뭐 젊은 학생들은 마스크 벗으라고 하면 마치 그 속옷 그 팬티 벗는 뭐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뭐 잘 안 벗으려고 한다면서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권고했지만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이런 거 하는 사람 하는 데가 많아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몇 가지는 이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됐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치면서 거래가 들어오잖아요. 뭐겠어요? 여기서 매집한 세력이 손절 때리는 걸까요? 아니면 자 여기서 매집한 세력들이 손절 때리는 거다 1번 아니다 누가 혹시 들어온 거 아닐까요? 4번 찍어보세요. 자, 한번 찍어보세요. 웃으면서 찍으세요. 네. 세력이 그 네? 속된 말로 거시기하게 여기서 부끄럽게 손절하겠어요? 잘 보시라니까요. 전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회원들 들으라고. 네. 아 이거 우리방 추천주인가 보다. 아니에요. 링네트 우리방 추천주 아니에요. 네. 제가 미쳤습니까? 우리방 추천주 여기서 얘기하게? 이렇게 얘기해야 안 산다니까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방 회원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 저방 추천주인가 보다 사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우리방 추천주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회원들이 알아듣는 게 뭐가 있거든요. 네. 저기 오늘 뭐 하나 들었다 놨잖아요, 그죠? 네. 그 내일 좀 떨어질 거예요. 네. 내일 아침에 저거 상한가 갈 가능성은 0.0001%니까 오늘 추천 나간 거. 내일 아침에 아랫꼬리 쭉 달고 떨어지면은 대충 쓱 사시면 돼요. 오늘 아침 시초가 그 전후에서 이렇게 대충 사시면 돼요. 아셨죠? 네. 오늘도 그 실수로 상한가 할 뻔했잖아요, 그죠? 네. 실수할 뻔했어요. 상한가 다행히 안 가갖고 네. 내일 매수 기회 또 줄 거예요.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틀 정도. 내일이 금요일이죠. 네. 편안하게 이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재택근무 수혜주들이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권고. 그러면 이제 뭐가 있겠어요? 병원 안 가고 그러면 원격 진료 받으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죠. 인성정보. 거래 없이 자, 요즘에 너무 이제 미국 금리 인상 됐으니까 테마주 얘기 좀 하자고요. 박스권이었는데 여기도 이제 인성정보 사장님은 별로 잘못하신 게 없었어요. 근데 주주분들끼리 마음이 좀 여렸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거래 없이 이유 없이 박스권을 깼죠. 그러니까 차트쟁이들은 이제 차트가 깨졌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포기하세요. 이유 없이 거래 없이 올라오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왔죠. 끝. 아직 대량 거래가 없어요. 한 방 터질 수 있어요. 대량 거래가. 그럼 뭘로 터지겠어요? 인성정보가 뭐겠어요? 대표적인 헬스케어, 원격 진료, 그리고 유비케어, 조조케어가 아니라 유비케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담을 해드리면 종목을 안 잊어버리시라. 여기도 사장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사장님이 뭐 잘못한 게 뭐 있겠어요, 그죠? 네. 오히려 들었다 놨다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죠? 네. 원격 진료 이게 윤석열 정부 정책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사장님은 잘못한 게 없는데 주주들이 이제 뛰쳐나간 거죠. 이제 왜 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양봉 하나 뽑아가지고 안에다 드러났잖아요. 정부에서 한마디만 해주면 되겠네요. 병원 직접 방문하셔도 괜찮긴 한데 자유긴 한데
원격 진료를 적극 권고드립니다. 그럼 농담입니다. 농담이 진담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확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비트 컴퓨터. 어제 차트들이 다 똑같죠. 같은 적이거든요. 족보가 같은 계열이 이게 이러고 있잖아요. 이유 없이 떨어졌다가 이유 없이 올라왔어요. 아직 거리가 조금 있죠. 뭐 약간 보여요. 집에 돋보기 있으시면 돋보기 켜놓고 대놓고 보시면 보일 거예요. 이런 거래량이 중요한 거예요. 대량 거래보다 요런 조금 거래량.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뭐 좋은 뉴스 하나 나오면 세력이 붙잡고 올라오는 거예요. 밧줄 붙잡고 올라오듯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안에서 3년 있었거든요. 그죠? 3년 살았다고 이 안에서. 여기 잠깐 나갔던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요번에 개인들이 심리가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손절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하고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금리 역전되면 폭락 나온다. 근데 어떻게 해요? 폭락이 안 나왔네. 나스닥 4% 폭등했고 우리나라 증시 멀쩡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손절했다 다시 사면 되겠지 하고서 손절했겠죠. 다시 못 사요. 네, 그 얘기 드렸죠. 지금 손절하면 못 산다고. 아, 손절했다가 내려오면 싸게 다시 사면 되잖아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손가락이 잘렸는데 다시 나지 않을까요? 도마뱀입니까? 손가락이 다시 나게? 꼬리가 그 도마뱀이 그 꼬리 자르면 다시 나죠. 네.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손톱이 좀 부러졌는데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손가락 다시 난다고. 도마뱀이냐고요. 사람이 아니라. 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비관론자들이라니까요. 손절 때리고. 패닉이 오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회복됐잖아요. 그죠? 그냥 간단해요. 왜 손절하지 말라고 말렸는지 내가 그랬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알게 되실 거라고. 보통 개인들이 이런 데서 많이 사거든요. 여기는 9,000원, 만원이에요. 응? 9,000원에 샀다고 칩시다. 여기 왔으면 얼마예요? 5,600원이니까 35% 정도 손실이죠. 근데 여기 8,000원까지 왔어요. 여기 얼마 손실이에요? 10% 손실이에요. 가만히 있었는데 돈을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호재가 나왔을 때 올려버리면 수익 내고 팔 수도 있어요. 물론 마음고생을 했지만, 그죠? 돈 벌고 손실 안 보고 돈 벌고 팔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비관론자들이나 이제 초보분들이 이런 걸 겪어보신 적이 없어서 제 말을 못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해보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렵지 않아요. 쉽거든요 이게. 응?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요번에 이거를 참고 이겨내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이런 폭락이 또 올 겁니다. 다음에 왔을 때 그때도 힘드실 거예요. 솔직히 힘드실 텐데 지금보단 덜 힘드실 거예요. 네. 힘들어요. 이게 전문가도 있잖아요. 20년 이렇게 뭐 30년 해도 저 정도로 하면 똑같이 힘들어요. 아씨 또 하네 이러면서. 네? 근데 좀 덜 힘든 거죠. 그 전보다. 노련해지는 거죠. 근데 힘든 길은 똑같이 힘들어요. 노련해지고 또 참는 거죠. 결과를 아니까 그래 잘 될 거야 이러면서. 아무튼 이제 많이 올라왔죠, 그죠? 여기서 이제 호재가 나오면 이제 밀어 올린다고요. 그리고 그 삼성전자 말고 삼성 출판사 이거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벌써 9시네요. 이거는 이제 원격 그건 아닌데 삼성 출판사는 5월달에 상한가가 한 방 나왔었죠, 그죠? 네. 뭐 제로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뭔가를 만들고 있다가 6월달에 폭락이 나와서 깨버린 거예요. 여기를 깨고 내려왔거든요 지금. 네. 원래 박스권이었는데 그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거래가 없죠. 여기에 없죠? 봐봐요. 거래 없잖아요. 여기. 무슨 거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땡겨서 보면 거래가 보여요. 이거 눌림목이에요. 거래가 있잖아요. 안 보이신다고요? 돋보기 대놓고 보시면 보여요. 제발 휴대폰으로 차트 보지 마세요. 안 보이니까 이거. 컴퓨터로 봐도 안 보이는데. 근데 이게 의미 있는 거래량입니다. 네,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닌데 참고하시라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이슈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슈가 없으면 먼저 올린 다음에 기사가 나중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종목들이 회복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삼성출판사가 이게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텐션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굉장히 그 유쾌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 오락부장하는 친구들. 네, 그런 주식이에요. 잊혀질만 하면은 네? 들었다 놨다 하면서 분위기를 띄워요. 네? 잘 그래요. 많이 갈 때도 있고 조금 갈 때도 있고. 근데 아무튼 최근에 보니까 뭔가를 또 이렇게 우리 그렇게 표현하죠. 샤브샥 거리면서 네, 뭔가를
살짝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벌어본 사람들은 보이는데 돈을 못 벌어본 사람들은 이게 안 보여요. 뭔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살짝 투매 나온 걸 회복시켜놓고 이제 이러고 있는 것도 많아요 지금. 뭐예요? 돈 벌기란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삼성 출판사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있는 분들은 삼성 출판사나 이제 이런 종목들 좋은 것들이 바닥에 많이 있으니까 주식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 금리 인상, 뭐 금리 역전, 환율 걱정하실 때가 아니에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해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네. 남들 수익 날 때 나는 소외되는 거 아닌가, 항상 그 걱정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 자꾸 하다가 그렇게 해서 주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는 어제 금리 인상 미국이 하고 나서 끝났으니까 당분간 금리 얘기하지 마시고 금리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종목들 찾으세요. 또 얘기 드릴게요. 그러나 일반 개인들은 다음 금리 인상은 또 몇 퍼센트 하지? 또 금리 인상은 망하는 거 아니야? 난 대출이자 어떡하지? 어떡하지? 뭐 이게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죠? 네. 중산층이면 그 이상으로, 중산층이 아니면 중산층이 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 맨날 그냥 뉴스에서 나온 거 걱정만 하고 있는 거야 같이. 신분 상승은 언제 해요 도대체? 네? 소는 누가 키우냐고요? 돈은 누가 벌어요 도대체? 현금 들고 있으면 돈은 누가 버냐고요? 주식을 들고 있어 돈을 벌지. 맨날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이 저기 위에 부자들이, 그죠? 네. 원하는 게 그거예요. 생각만 하라, 생각만 해라, 그러다 털려라, 이겁니다. 아무튼 이제 금리 인상 이제 그 얘기는 당분간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게 지금 막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종목들을 몇 개 쭉 얘기해 드렸는데 추천한 건 아니고 링네트는 이제 우리 회원들 참고하시라고 얘기해 드린 거고. 네. 아까 여기 뭐야 원격 진료 있죠? 이것도 앞으로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기서 들어가시긴 애매해요. 네. 애매한 자리라서 추천하는 게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돼요. 저런 식으로 거래 없이 떨어진 것들도 거래 없이 올라온다.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직 내 종목은 안 올라왔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종목은 올라왔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거 안 올라왔어요. 걱정돼요. 그러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라고 일부러 얘기해 드린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순서가 다 있거든요. 빨리 가는 게 있고 좀 늦게 오는 게 있어요. 네. 주인공은 항상 늦게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보유 종목 중에 우리 회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좀 늦게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래 저 녀석이 주인공인가 보다. 네. 그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복이 와요. 네. 복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한테 복이 옵니다. 복이 찾아옵니다. 네. 복이 찾아온다는 얘기는 돈이 그 사람한테 온다는 얘기예요. 돈 하면 돈이 도망가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면 돈이 온대요. 실제로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복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생하셨잖아요 이번에. 그죠?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휴가철인데 아무튼 휴가 저기 가시는 분들은 잘 다녀오시고요. 여기 오늘 김 실장님이 잠깐만요. 오늘 뭐 하시냐면 신재생 에너지하고 2차전지 그 다음에 비철금속 얘기하셨답니다. 오늘 저기 알루미늄 관련주도 많이 갔죠, 그죠? 네. 그거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네, 여러분들 저기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네, 내일도 뵐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금요일이니까 차분하게 잘 한 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